호텔 신라가 3분기에 높은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호텔 신라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29.1%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영업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 확대 수혜주로도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실적 모멘텀 예상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전일보다 6.78%나 떨어졌는데요. 증권가 창구에서는 매도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에도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높은 실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보는 뉴스 꼼책. 오늘은 호텔 신라, 이 수익성 개선 전망에도 하락세를 보이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실적은 좋아질 상황인데 주가는 미끄럼틀이라니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신한금융, 모건스탠리를 포함한 증권가 여러 군데에서 호텔 신라 매도 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야, 공교롭죠. 참 어제까지가 국경절 연휴였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제서부터 귀신같이 빠지던데. 예전에 꼼책에서 이런 표현 한번 쓴 적 있어요. 기관들이 스토리텔링을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이번 국경절에 엄청난 중국인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했었죠. 통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호텔 신라에다가 짐을 풀고 호텔 신라 면세점으로 가가지고 화장품을 쓸어 담은 다음에 저녁 때 빠진 그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밥솥 하나씩 안고 돌아갈 거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우리 개인들한테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딱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어제 큰 폭으로 빠지고 오늘 또 빠지거든요. 오늘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제 총 거래량이 19만 주였어요. 네. 오늘 거래량이 70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 70만 주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무려 14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19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량만 17만 주입니다. 기관들도 3만 주 정도 팔았어요. 그럼 누가 샀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대로 실적 추정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못 갖겠어요. 너무 높은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곧잘 올라섰었는데 그 추정치가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밸류에이션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편안한 상승은 끝났다라고 한번 언급한 바 있었던 호텔 신라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다. 한번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을 쳐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좋다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쪽 모멘텀이 사실 적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이번 국경절뿐만 아니라 중국인 내방객 수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올 때는 꼭 외국 오지 않고 그냥 자국의 어디를 가는 것처럼 중국의 민족 중에 조선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풍년광성을 가나 한국으로나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저 좀 이따가 밸류에이션을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일단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 상태가 지금 적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거 하고 지금 뭐 향후 2015년, 2016년 막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먼 전망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지금 안 볼 겁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두 분 의견이 좀 비슷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계시길래 저는 약간 그게 아니 뭐 아주 다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이게 뭐 지금 뭐 거품론이라든지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과도한 주가 상승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 이게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장 팀장님께서 너 그럼 좋다고 해? 말면서
제가 오늘 저기 좋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아마 그 안 좋은 그 지금의 주가가 비싼 논리들이 엄청나게 논리적인 근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이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시내 면세점 있잖아요. 네. 시내 면세점에 이제 추가 사업자를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자마자 바로 호텔 신라부터 흔들려요. 이런 부분들 계속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이제 편안한 상승 끝났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걸 흔드는 주가 그 노이즈들을 보면은 그 뭐 문화관광기금 뭐 15% 이제 납부하도록 뭐 법 개정한다. 그 시내 추가 면세 사업자 구성할 건데 이번에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쪽한테 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꾸 이제 호텔 신라 이 지금 사이즈의 시총에서 뭐 변동성을 5% 이상씩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낄수록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거기서도 생각이 틀린 게 네. 요즘 정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못 걷어서 안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나올 구멍 없나 좀 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카지노는 이미 10% 매출의 10%를 내고 있어요. 기금으로 내고 있고 이 경마 같은 경우에는 16%의 레저세를 냅니다. 모바일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진흥기금으로 매출액 맞나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진흥기금으로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면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관세 하나도 안 내죠. 부가가치세 10% 하나도 안 내죠. 이런 부분들로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너네는 왜 안 내? 너네도 관광진흥기금 내. 뭐 중국인들이 버글버글하고 앞에 버스 때문에 길이 막혀 죽겠는데 이거 내.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의 15%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의 15%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에이 저게 되겠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되게 되면 영업이익에 엄청난 로스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멀티가 비싸가지고 뭐 고평가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15%뚝 잘라가지고 기금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신라호텔은 이렇게 하겠죠. 면세점 가격을 이제 많이 올리겠죠. 가격을 올리고 나면은 바깥에 있는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하러 AS도 불편하고 그런 면세사업장에 가서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슈는 분명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시내 면세점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감안해서 보면은 막연한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 뭐 낮은 밸류에이션이면 이런 거 그냥 에이 뭐 지나가는 얘기겠지라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굉장히 높은 밸류에서 민감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찝찝하지 않나. 찝찝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이번에 유혹커들 많이 움직이면서 면세점부터 호황 누릴 것 같았는데 이거 뭐 국경제 별로 효과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경절이 왜 효과가 없겠어요. 지금 제주도 가보면은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못 가봤어요. 한국인보다 가보셨잖아요, 저 이번 여름에 제주도 네, 갔다 왔는데 다녀오셨잖아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아요. 아, 그리고 시끄러워서 못 지나가겠어요. 그 정도예요? 말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음식점 가도 뭐 그냥 상황은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인들이 뭐 신라호텔 가서 짐 풀고 뭐 제주도 여행하고 뭐 얼마나 많이들 하겠어요. 네. 이게 근거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창의면세점, 싱가포르 창의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내 면세점. 네, 국내 면세점. 죄송합니다. 국내 면세점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매출 규모예요. 이거 6년간 영업권 따낸 거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굉장히 큰 이슈고 이번에 영업이익단도 좋고 작년에 이제 서울 호텔 리모델링하면서 영업 정지됐던 부분도 다 정상화되면서 이번 영업이익 가이던스 상당히 좋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 많아요. 그런데 주가가 비싸요. 그런데도 주가가 싸면은 야 사자라고 얘기하면 네. 되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실제로 제가 뭐 그대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올해 예상되는 EPS가요 한 2,000원 정도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이 추정치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FM 가이던스에서 주는 가이던스만 참고로 해보면 네. 내년에 EPS 가이던스는 4,477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가이던스 대비 몇 배예요? 더블이 넘어요. 근데 이게 내후년으로 넘어가면요. 뭐 깜짝 놀랄만한 텐데 6,785원입니다. 주당 6,875원을 번다. 지금보다 3배 번다는 얘기입니다. 네. 2년 있다가 지금보다 3배 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가야죠. 당연히 날라가야죠. EPS 성장률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주가 날라가야죠. 그래서 주가가 날라갔다. 만약에 지금 보여주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추정치가 현실화되면 지금 호텔신라 주가는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성장률 가이던스가 워낙 그 EPS 그로스 폭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비싼 거 아니야. 뭐 별 얘기 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구간 같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추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락앤락이 2013년도에 2014년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013년보다 2014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 좋았냐 하면 기존 사업은 홈쇼핑에서 잘 팔 거고 그다음 중국에 유아용품도 진출하고 하니까 2014년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2014년 1, 4분기 실적을 뚜껑을 뚝 열어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네, 실적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히 이제 대폭락을 했죠. 이게 실적 추정치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다 믿긴 좀 힘들고요. 저는 그냥 이번 연도 실적은 이제는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 하면 벌써 이제 3분기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그 PER, PBR 아까 보여주셨던 화면 보시면 네.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적을 볼 때도 추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로에 있는 것이 이제 호텔신라의 PER 상단입니다. PER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높았을 경우에 보면은 뭐 19배, 24배, 37배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 대부분 지금 평균치를 보면은 대부분은 한 25배 정도 아니면 네. 23배 정도가 일단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주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원래 지금 예상되고 있는 EPS가 지금 2,327원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7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원래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3년도 EPS가 2012년도 EPS가 2,525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2012년도도 원래 버는 것만큼 이상은 벌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PER 기준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높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PBR 기준으로도 일단 보게 되면 PBR도 최고 PBR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을 때가 2.8배 수준까지 아니면 2012년도에 이제 3.3배 작년은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5.7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든 PBR 기준으로 보든 일단 이게 높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지금 올해 말에 EPS나 BPS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호텔신라를 팔 거냐라고 하면은 팔기는 싫은 거죠. 팔기가 싫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2014년도는 안 돼. 그러면은 뭐로? 2015년도 걸로. 2015년도 거도 좀 비싸다 싶으면 2016년도 걸로.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배당 성장 모형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배당 성장 모형이 안 되니까 PER 갖다 대고 PER이 안 되니까 예전에 이제 IT 보브를 할 때는 매출 갖다 대서 PSR 갖다 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다 대기 식이었던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실적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산기 두들겨서 이 정도는 벌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상 이익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분명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연하게 이제 기업을 볼 때 적정 주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네. 이 회사를 투자하는 패러다임도 사실 그 회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네. 누구나 비싸다는 걸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 까딱하면 부러지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작은 노이즈만 나와도 이렇게 변동폭이 지금 커진 소위 아까 말씀하신 이제 편하게 오르기는 긁는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까 보여주셨지만 2005년, 2006년에 각각 50%씩 성장을 합니다. 면세점 부분에서. 네. 창의공항 그거 면세사업권 입찰 성공할지 기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 딱 되고 나니까 국내 매출의 2분의 1이 거기서 떡 생겨버려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1년에 50%씩 성장을 하는 걸 기대하는 기업은 이제 내수주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기업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모터스나 뭐 애플보다 더 큰
성장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호텔 신라를 지금까지 그런 성장주의 일환으로 그 시각으로 보고 왔다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훼손될 만한 그런 악재들, 그러니까 뭐 경쟁자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앞서 뭐 그 세금을 거기서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매출 사이즈가 확대되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더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해서 나오는 노이즈들은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호텔 신라의 상승 그 랠리에 저가 매수의 진입 구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이 결론은 블라인드 토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준비해 주세요. 자, 호텔 신라 네. 되지도 않던데 이제. 호텔 신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 관계서. 네. 영업이익률 6%인데 PBR 6배가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높은 것 같아요. 조심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주식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럴 때 쓰는 게 추세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전체 추세가 깨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상 추세가 안 깨지면 홀딩, 깨지면 다른 사람도 다 비싸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들의 세계화라는 큰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1년 내내 목격한 시장입니다. 대장주로서 호텔 신라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호텔 신라의 성공 신화가 주가 차원에서 끝이 난다면 다시 우리는 이제 수출에 기대는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패러다임을 손을 놓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토크까지 마무리해왔습니다. 토킹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31%를 차지하신 장윤혁 팀장님이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클로징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꼼꼼 체크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함께 해주세요.